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실제로 돈 건넸다고 진술한 건 맞는 거죠? 대선 자금이라고 인식하고 계셨나요?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영상에서 이제 보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이 되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배신감을 표하는 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후폭풍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정미경 최고께 여쭤볼게 구속 배경 또 이 의미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예. 민주당 그 내부 경선이 있었던 그 시점하고 지금 공교롭게도 좀 일치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때 그 유동규에게 김용 지금 부원장이 예.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용이 그 유동규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예. 정치 자금으로 내가 써야 된다. 경선에 필요한 돈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20억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돈 중에서 일부 한 지금 8억 이상의 돈이 예. 현금으로 몇 차례 나눠가지고 결국은 남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돈이 그 김용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동규도 다 진술을 예. 자백을 했을 거고 예. 남욱 변호사도 다 자백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돈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들도 다 조사를 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증거는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거고요. 예. 48시간 이내에 구속을 하려면 계속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단 받아들였다. 예,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없고 계획 수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남 변호사의 돈 전달책이 돈을 건넨 시기와 이 장소 또 액수 등을 남긴 메모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메모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있죠. 예, 왜냐하면 진정성립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이게 내가 쓴 게 맞다라고 네. 하면 그 쓰게 된 경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8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뭉칫돈입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날짜랑 그런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적고 그게 왜 적혔는지 실제로 갖다 주면서 우리가 그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었다라고 하면 검찰로서는 그 문서에 증명력이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이 기소를 할 때 이 수사 기록, 증거 기록에도 편철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면 김 부위원장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만큼요. 이제 수사의 방향, 이 대표를 향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게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밖에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왔을 때 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까? 네네. 그 윗선은 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 4명으로 그냥 구속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끝났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새로운 수사팀이 짜여지고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거죠. 네. 간단한 건 우리 정비경 최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대장동 일당이 만든 돈 중에 일부가 자금으로 홀로 들어갔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예.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의 소명이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도주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끊어졌던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다시 드러나는 중간에 이제 최측근의 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지금 운명적인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재명 대표도 뭐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모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예. 수사의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구속 배경과 의미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는 이제 뇌물의 형식으로 지금 유동규 씨가 8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구속이 되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의 뇌물이 지금 정치자금으로 전달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완전히 다른 돈으로 지금 정치자금이 전달이 된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규 씨가 석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속 영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동규 씨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왜 공모한 공범인 유동규 씨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이분은 그냥 구속시효 만료시켜서 지금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예.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도대체 본질이 어디 있는 건지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뇌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뇌물의 근거로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 예. 그것을 이제 이유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여기에 무슨 안양에 뭐 화약고가 있는데 그걸 이전해 준다 뭐 이런 그런 형태예요. 보도도 나왔고요.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환수 이익을 조항하는 걸 삭제를 하든 뭐 화약고를 이전하든 어떤 거든 대가성의 어떤 뇌물의 형식이잖아요. 네네. 분명히 뇌물 없이 이분 남욱 같은 분들이 돈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왜 이거를 뇌물로 혐의를 적용을 안 하고 더 예. 사실 중형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형량이 낮은 이 정치자금법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잠깐만 부분들이 정미경 최고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뇌물에서 정치자금을 뇌물을 접고 정치자금으로 간 게 아니라 뇌물도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자금이 포함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그 건하고 이 건은 조금 다른 다른 거죠.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핵심이 김용에 대한 거예요. 예. 김용이 돈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장의 범죄 사실이 있고요. 예. 기소할 때 공소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확실한 거 하나를 일단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게 뭐였냐면 유동규 남욱 씨의 진술이에요. 예. 이 돈 8억이 넘는 돈을 내가 왜 줬느냐. 그러면 이거 정치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때 대선에 필요한 돈으로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검찰은 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기소할 때 다시 뇌물도 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저는 상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관옥 교수님 말씀하신 구속기한 만료로 이제 석방을 해준 게 심상치 않다,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공교롭게 그 날짜가 구속기한 만료 6개월이 다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발표를 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병합을 신청을 했죠, 재판부에.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는 1차로 6개월 구속기간이 됐을 때는 아까 말한 특가법상 배임하고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6개월 살았고 그렇죠. 6개월이 끝나면 풀어주게 돼 있는데 그때 증거인멸 교사가 또 추가 기소가 되면서 6개월이 또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유래동 신도시 사업에 또 새로운 그 부패방지법 사안이 또 추가로 발견돼서 기소를 추가로 하면서 3차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사실로 기소를 하니까 병합을 합시다. 그러면 구속기간 연장해 주세요 했는데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회유의 대가로서 했다는 것은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억지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네. 정미경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뇌물이 아니고 그 정치자금법이냐? 저는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국민들 시선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래 그 돈이 주인이 유동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다 줬다 하더라도 예. 그들의 주인은 유동규가 아니기 때문에 종착역이 어디냐는 종착역이 다른 데 예. 있기 때문에 유동규는 억울하게 덮어 쓴 거죠. 그동안에 그 800억, 700억 되는 돈을 자기가 특가법상의 배임이면 20년, 30년 살게 돼 있고 뇌물을 뭐 20억 받았다고 한다면 700억을 요구했다는 뭐 진술도 있었으니까 예. 그게 나오면 자기가 더 덮어 쓰는 건데 그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닐 거라는 가능성이 예. 이제는 유동규의 진술에 따라서 새롭게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근데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될 때 사실 공소장에 3억 5천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례 건으로 해가지고 남욱 등으로부터 3억 5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 그 부분은 뭐 전혀 사라지듯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동규 씨 나와서 본인은 돈만 전달했지 자기는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재판을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혐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 돈이 이 돈과 다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기소가 잘못되고 공소장 정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억 5천 입증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뇌물에 관련된 특가법상 배임하고. 부분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일단 그 이 상황과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예. 눈길을 또 끄는 게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 바뀌었습니다. 예.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재미있더라. 의리 이 세계에는 그런 거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길까 했는데 다 드러내겠다. 지금 발언은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진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유동규 본부장 구속된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이 다 묻힐 거고 본인이 입만 닫으면 다 예. 뒤를 봐줄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멘붕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면 측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을 누가 해줬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측이고요. 네, 추측인데요. 여기까지 말씀 주신 게 개인적인 또 네, 분석과 네, 견해라는 네. 점 다시 그러면 그 경우에 이 변호인이 진짜 나를 위한 변호인인지 예, 예. 아니면 나를 감시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유동규 씨가 제일 잘 알 거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걸 보면 네. 그런 모든 거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나는 이제 진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거를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대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리를 깬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이니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이니 나도 더 이상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유동규 씨가 말을 번복하고 바뀌었다는 기류가 바뀐 이유는 있죠. 이거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8억이란 돈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재판받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 영장을 쳤을 때 뇌물로 수수했다는 돈이 8억이었어요. 예. 3억 원은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수수했고 5억 원은 대정동과 관련해서 받은 뇌물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는 8억으로 기소를 못합니다. 검찰이 3억 5천만 원 대장동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상당 부분 금액이 사라졌죠. 네네. 처음에 나왔던 8억이라는 돈의 실체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뇌물 성격으로 구성을 하고 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갑자기 대선 자금으로 바뀌었다. 뇌물의 수수자에서 대선 자금을 건네준 당사자로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뇌물을 1억 원 이상을 수수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무기징역형까지 그렇죠. 선고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모집하라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형이 5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로서는 선택지는 비교적 명징합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정치 대선 자금으로 의율했을 때 예. 뭔가 더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이른바 딜.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1세기 검찰이 정말 아주 명시적인 그런 딜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수사의 상황상 피의자지만 뭔가 협조를 받는 국면에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지렛대로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로 쓸 수 있으니까 검찰과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지적인 거 맞습니까? 뭐 딜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예. 뭐 그런 종류의 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설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건 우리 장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한테 갔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돈의 전격을 정치장업으로 한 건 제가 볼 때는 유동규에게서 갔던 것이 종착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차 기소 당시에 네네. 1차 기소 당시에 유동규로 갔던 8억이 종착점이 아니고 그건 거쳐 지나가는 통로였을 뿐이라는 것이 새롭게 진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서 김용이라는 새로운 피의자가 나오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의 적용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무슨 회의나 협박에서 되는 게 아니고 지난 정권 때 대장동 수사 때는 그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와 진술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가 그렇게 일단락이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됐는데 새로운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범죄 혐의자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동규가 덮었었던 뇌물이라든가 특가법상 배임보다는 또 다른 종착역이 있다. 또 다른 종착역으로 가는 유동규는 통로였을 뿐이라는 게 새로운 지금 검찰 수사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수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딜을 해가지고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고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의 형식이 되면 사실 감경이 되는 거죠, 처벌이.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밝히기는 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대선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디가 전달됐는지 실질적으로 이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김용 씨 이후의 것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선 자금으로 이거를 규정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뇌물로 적용하면 건너간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규명하기 어려운 이 대선 자금, 불법 정치 자금으로 넘겼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이 이제 검찰에 회유돼서 진술했다는 의혹. 이거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국감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지난 20일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좀 걸 수 있겠나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회유하려면 오히려 구속해놓고 한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건을 회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 얘기지만 의견이죠. 유동규 씨가 검찰을 회유할 수가 있겠죠. 나 이렇게 다 자백하고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나를 좀 양형에 참작해달라. 이렇게 검사들을 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답답하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저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꼭 이 사건뿐만 아니고요.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요. 돈 준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건 안 돼요. 돈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안 받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뇌물이든요. 그다음에 정치 자금이든요.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썼는지는 반드시 수사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착지. 그러면 이 대선 자금에 썼다고 지금 유동규 씨하고 대장동 일당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용 씨가 끝까지 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을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 씨 주변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죠. 그리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숨기질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나는 최소한 회유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검찰에
회유돼 진술했다는 의혹도 지금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회유 얘기를 어디에 근거를 얘기를 하시는지 김관욱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김의겸 의원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감 중에 변호사 접견이 거부되고 그리고 동거녀가 수사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수사하는데 동거녀가 참여를 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의혹의 어떤 초점은 처벌의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구속이 불구속, 아까 뭐 구속 상태가 이제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혐의를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김용 씨는 같은 혐의인데도 구속이 됐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장을 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 편의를 봐줬다라고 뿐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뇌물 이제 혐의가 그냥 삭제되는 것인지 지금 그냥 정치 자금만 전달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지금 불분명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유동규 씨가 뭐 뇌물죄는 그대로 있고 정치자금대로 있다 그러면 예. 아마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회유의 어떤 의혹이라는 것들은 야당에서 제기할 만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이 작정하듯 지금 토로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팀의 좀 태도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대장동 의혹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왔는데 그 네. 분기점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미 대장동 사업은 다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 사람들로서는 뭔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돈을 건넬 명분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야 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건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 남욱 변호사 등과 김용 씨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예. 최종적으로는 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1년 전의 기사를 보더라도 남욱이라는 사람은 유동규 씨랑 뭐 굉장히 언쟁을 나중에는 벌이고 뺨을 맞았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모욕감 때문에 아예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좀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다퉈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김용 부원장이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할 거고요. 네. 그러면 8억 5천을 받은 그 돈의 용처가 분명히 밝혀지게 돼 있고 예. 또 어디로 사용됐는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규의 새로운 진술에 의해서 8억 5천이 김용이라는 정치인 당시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했던 사람에게 갔던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일단 구속을 시킨 거고요. 네네네. 그러나 이것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흘러갔거나 아니면 당의 전체적인 대선 자금에 쓰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파장이 더 커지겠죠. 아니면 이게 또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이 됐거나 이럴 경우는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그건 수사 상황의 진척 정도를 보면서 예.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새롭게 혐의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게 되고 기소를 하게 될 때 기소자 공소장이 나올 겁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실이 유동규의 진술이 새롭게 진실의 문이 열리면서 지금 드러났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회유한 거 아니야? 협박한 거 아니야? 진술이 바뀐 게 석연치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예. 지난 정부 때 집권 여당의 후보였을 때 관련자가 입을 다물고 윗선을 지켰던 상황이 예. 이제는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자신의 형량을 감형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억울하게 덮어쓰고 있는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드디어 진실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쪽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그 석방돼서 나온 후에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을 다 그냥 토로하듯이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얘기하게 된다면 그거는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의리가 그러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유동규 씨가 이런 발언을 해요. 이 세계에 의리는 없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까지 패밀리, 한 가족처럼 본인들이 지냈다고 지금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관계를 끊고 자기는 이제 독자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다 그냥 말하겠다. 아. 법원과 검찰에서 판단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유동규가 전부 다 모든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결과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유동규 씨하고 그 김만배,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 이 네 사람은 도원결의를 맺을 정도로 지금 가족이다 매번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가 모르는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법원 판사가 봤을 때 유동규는 지금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죠.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김용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구속이 되고 한쪽은 불구속이 되는 보통의 경우의 사건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단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좀 그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의 어떤 이 변화죠. 일종의 말이 바꾼 것들이 네. 정치적 타격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극렬한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위해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 부분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다른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자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지금 핵심 쟁점이 되겠죠.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을요,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선 자금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자금으로 검찰이 일단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제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돼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돈의 용처를 당연히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 자금이라고 검찰이 이 체포영장에다 쓴 이유는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돈이 전달됐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8월 말 9월 초에 언론에 의해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오니까 돈 전달이 중단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월, 8월 사이 그 돈이 있었을 때 김용 부원장의 직책은 이재명 대선 후보 예비 후보의 경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이었습니다. 총괄 부본부장은 전국의 조직을 다 책임지는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그 돈이 대선 캠프에 쓰였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제 구속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 김용 개인적으로 그걸 착복해서 뭐 숨겼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사이에 어떤 거래를 위해서 대가를 주고받아서 뇌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자세는 유감이다, 죄송하다, 진실규명에 노력해서 협조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무슨 정치 탄압이니 정적 제거니 증거 조작이니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다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는 증거와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그걸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증거 조작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뒤에 후위를 도모하고 예. 새로운 플랜 B를 생각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걸 거는 위험한 행위는 안 해주길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자들이 건넨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본인은 결단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은 너무나 사실은 억울해합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용 당시 부원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조직 분야의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오히려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콩나물 국밥도 주변에 얻어먹고 다녔답니다. 네, 들으셨는데 콩나물국밥도 얻어먹고 다녔나 이런 이게 좀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설득력 있는 어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이 사주는 뭐 콩나물국밥 뭐 백반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아마 이 관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의 어떤 수순상 대선 자금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예. 성격이 대선을 치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예. 최종적인
윗선이라고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수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다면 그것에 윤곽이 드러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를테면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윗선, 그 당시에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예. 수사 그 겨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선 주자 그리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에게까지 이런 부분을 보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캠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를 한달까 아니면 실무선에서 처리를 한달까 이게 이런 구조로 대선이 치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자금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그 뜻은 중간에서 이제 끊어지는 알아서 했다, 난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수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중에 했던 얘기인데요. 합법적으로 받았을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후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그런 하잖아요. 얘기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요, 그 정치 후원금이요.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그 정치 후원금을 아마 다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이 돈이 세탁이 돼서 그다음에 제3자의 이름으로, 측근들의 이름으로, 측근들의 가족의 이름으로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돈을 넣었다면 그건 합법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그 당연히 검찰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김용이 저는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으로는 유동규, 그다음에 김만배, 그다음에 여기 남욱 이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버티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 혼자 버티면 됩니다. 이거 내가 썼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른다. 이러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가지 못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기는 너무 많아요,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민주당에 대한 대선 자금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으로 후보가 되면 국고가 보조를 해주는데 왜 그런 돈을 받겠습니까? 경선일 경우는요? 그러니까 경선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우리가 경선이 끝났을 때 지금 1억을 돌려줬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뭐 6억 받아가지고 거기서 쓰고 1억이 남았다? 어쨌든 거의 뭐 모자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 자금인데 만약 받았다면 다 썼을 텐데 그걸 또 돌려주는 1억이 남았다는 것도 좀 저는 의아스럽고요. 네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이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남욱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대가성 없이 좋겠습니까? 예. 이걸 차라리 뇌물로 걸어서 찾아보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이게 자꾸 뇌물에 적용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뇌물 적용해요. 수사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행하는데 얘기는 아까 언급을 안 했던 얘기를 하지는 다시 않아요. 한번.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네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8억 5천을 줬을 때 김용에게 뭘 대가를 바라고 김용이 뭐 해줄 것을 생각하고 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 뒤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준 것이고 만약에 뇌물로 만약에 수사가 진정이 돼서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주고받아서 뇌물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김용이 할 수 있는 권한 바깥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예. 김용 부원장이 정말 아까 나왔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동규, 남욱, 그다음에 정민용, 그다음에 또 남욱의 그 순부를 했던 이모 이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쳐 있는 이 수사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장동에 혜택을 줘서 이 돈을 받은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남욱 씨한테. 거기가 화천대유라는 데가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8억만 받는다? 저는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고요. 또 상식적이지 않은 거는 네네. 이게 남욱에서 시작해서 이모 씨, 측근 이모 씨, 그리고 정민영 씨, 그리고 유동규 씨, 그리고 김용 씨. 정치 자금을 이렇게 긴 선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거치게 하는 불법 자금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는 거의 나를 잡아가세요라는 건데 이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선이 너무 복잡하게 해석 전달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시점은 의리로 똘똘 뭉쳐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신뢰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네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럴까요? 양쪽에서 정말 다른 의견들을 좀 주셨다는 개인적인 점. 분석이라는 얘기는 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자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을 했고요. 어제 여야 입장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네, 지금 들으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처럼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특검은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검 반대했거든요.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웃음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네네. 아니 특검이라는 거는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네. 아니면 뭉개거나 이럴 때 특검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 수사 안 하니까 국민의힘이 제발 특검해달라. 너네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 끌기용으로 우리가 말한다 그러고 우리 보고 적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신 분이 지금 이제 수사가 막 진행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분신인 김용이 구속이 되니까 네네. 구속에 이르니까 이제는 특검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네. 아니 검찰에서 수사 잘하는데 특검하자고 하는 분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지금 특검이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 잘하고 있으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말합시다. 이런 취지입니다. 변호사님끼리 이렇게 여쭤볼게요. 수사가 잘 안 될 경우에 특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상황에서 수사가 잘 되고 있고 뭐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특검을 주장하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수사가 너무 잘 되고 있죠. 너무 편향적으로 된다고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언급도 굉장히 그 녹취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부터 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 그냥 뭐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년 뒤에 똑같이 검찰이 구속기 송가했습니다. 형도 살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영수 특검을 그때 변호인으로 사기도 했고요. 그렇게 선임하기도 했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야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김용 씨에 대해서 예. 소환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은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되고 체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는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 보통 실무에서 저희가 이 당사자들 체포영장 발부되는 경우는 검찰이 수차례 나오라고 했는데 막 잠적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부하거든요. 예.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영장 받아서 이렇게 이인신 구속까지 한다. 이게 약간 검찰 수사에 정치를 제거하고는 사실 이 일련의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여야에서 정확하게 이 수사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자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 너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만 수사다? 잘 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예. 것 중에 약간 좀 다른 생각은요.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다. 소환 조사 안 하고 지금 했다라는 거는요. 네.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사실. 검찰에서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언론에. 예. 이거는 아마 김용 씨 얘기를 듣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 접촉을 하고 나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이제 상황이 되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예. 법원 판사가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영장 발부 안 합니다. 보통의 예. 경우는요. 예. 지금 대장동에 관련된 내용이 1년이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네네. 지금 검찰이 이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의 혐의 또는 의혹 이 부분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네. 예컨대 그 시드머니가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예. 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사주는 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수사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사실은 국민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사실 국민이 이렇게 해서 진상이 이거였구나 하고 넘어가고 네. 이게 이제 분열의 어떤 단초를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 예, 예.
저 검찰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걸로 끝이다. 지금은 저는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쭉 하다가 지금 특검한테 모든 걸 넘겨주면 됩니다. 네. 야, 예, 말씀하시죠. 예. 시간이 없는데 이제 말씀을 부산저축은행을 이제 어제 그거는 이제 이재명 예. 대표가 예.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요. 예. 전형적인 물타기인 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사건으로 부산저축은행의 회장 그리고 지인들 임원들이 불법 대출 그다음에 불법 그 자금 횡령, 그다음에 뇌물 이런 걸로 해서 부산저축을 파산시켜가지고 수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준 사건입니다. 예. 거기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투입이 돼서 수사를 잘해가지고 표창까지 받고 그 피해자들한테 정말 진심의 고마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 일부가 나중에 종잣돈으로 이 화천대유라고 한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됐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건 뭐냐면요. 그거 가지고 수사 안 한다고 지금 같이 물타기에 특검하자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 상태에 있는 돈이에요. 이 태아 상태에 있는 돈이 나중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범죄자가 될 건데 왜 그때 태아 때 몰랐니?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이재명이랑 같이 수사하자는 이야기를 지난 대선 후보 때도 이재명 대표는 특검 주장하면 쌍특검 이야기하면서 그걸 했었어요. 쌍특검까지 받자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검 안 받았어요.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김용이라는 이재명의 최측근이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이 막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덥석 특검합시다라고 나오는데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임의 소환 없었다는 게 지금 김용 부원장 주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른 의원이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예견한 발언을 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명계도 꼽히는 이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에 누가 오는 건 안 된다.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김관하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 멘트를 듣고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일 텐데 민주당이 스크럼을 짜듯이 하면서 저렇게 해서 막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수사할 것 같으니까 정치하지 말라, 대표 나가지 말라. 저는 그 부분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전제하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검찰의 정치 개입을 사실은 촉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검찰이 사실상 이 가르마를 다 주고 실질적인 어떤 정치의 지휘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만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지금 조금 이따 우리 논의하겠지만 서해 뭐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해서 문 전 대통령도 같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놓여 있습니다. 예. 지금 당이 사실상 하나가 돼서 좀 결속을 하고 진실이 뭔지는 당연히 이제 국민들에게 밝혀드려야 되겠지만 예. 여기서 일단 이런 어떤 입장을 막 부각시켜서 네. 당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밀을 삭제한 혐의인데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서 네. 적폐청산한다고 수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법조계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권남용, 그다음에 직무유기,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범죄들이 이렇게 발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다뤄보질 않았는데 그러면 그 기준, 그 잣대로라면 당연히 이번 건은 그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요. 이거는 그냥 그 법조계에서는 다 될 거라고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 판단이래요. 정책 판단을 왜 구속을 하냐 지금 이런 취지인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종을 월북으로
만든 게 정책 판단입니까? 예. 그건 범죄입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영장이 발부된 거라고 당연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유지까지 전 될 것인가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이세요? 지금 적용 법령이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직권남용 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고의범입니다. 그러니까 예. 월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문서를 작성케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반하는 자료들을 이미 삭제를 했거나 네. 이 요건이 다 해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사건의 본질 처음에 해상 추락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북한 해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수로 떨어지거나 고의로 떨어지거나 실수로 떨어졌으면 그때 근무 시간이었죠. 어업 예. 지도서는 항시 이 비상 상황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하느냐? SI 정보 등도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에서 공유되고 한기호 국민의힘 측 굉장히 군에서 경력이 풍부하신 의원님이십니다. 예. 이건 월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총체적인 과정과 관련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나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수사해라, 협조해라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그냥 저희가 다 받아도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피살.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고 소각된 걸 알았습니다. 청와대가. 예. 그리고 나서 23일 0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요. 거기 지금 구속되신 분들 이 국방부 장관이 옵니다. 예. 그러면요. 새벽 3시예요. 그다음에 이제 1시 지나서 3시. 네네. 3시에 직원을 다시 오라고 합니다. 퇴근한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첩보들을 갖다 60건을 삭제해요. 그러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0건이 삭제됐다는 것이 사실상 이제 그걸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증거인멸이 되려면 예. 민세 원본이 삭제돼야 돼요. 네. 지금 원본은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증거인멸이 되는지. 그리고 저는 아까 유동규 씨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는데 서욱 장관이나 이 전 경찰 해경 경찰청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이 있다? 지금 현직도 아니거든요. 뭘 인멸할 수 있나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의 구속영장을 다시 법원이 내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짧게만 마무리 좀. 예, 저는 이제 이 사건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좀 다르죠. 이재명 대표 건 개인 비리와 관련된 거예요. 예. 예. 이건 문재인 정권의 안보농단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예. 불정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정부의 기본 소명 앞에서 예. 이 사람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가면서까지 김정일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의하고 싶어서 이런 무리한 짓들이 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야밤에 모여서 관계장관 회의하고 대통령한테 늦게 보고하고 이것들을 월북이 아닌 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삭제하는 지시를 했다고 지금 법원이 판단해서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사건의 전반은 다 드러나겠습니다만 개인 리스크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달리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했던 이런 안보동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